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공항시장에 고기 사러 나온 장세훈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난감합니다. 지금도 제가 고기 사러 나왔는데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먹기는 하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관리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됐다고 봅니다. 가공 이유나 독축장이나 그 국가에서 관리하는 건데 이것을 무슨 선을 긋고 내가 책임을 면하겠다는 생각은 공무원으로서의 그 의무를 버렸다고 생각됩니다. 그 업무의 경계를 놓고서 이렇게 국민들을 피해를 준다면은 이거 참 문제가 큽니다. 이거 농림축산부나 식품안전청이나 둘이 똑같이 책임져야 될 문제지. 어느 한 부서는 내가 우리 그 업무가 아니다라고 미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도 한참이 있는 겁니다. 일단 두 부처가 힘을 합쳐서 이걸 처리할 생각을 해야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그 건강에 관한 문제인데.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오늘 시장의 소리는요, 일명 고름 낀 돼지고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공항시장에 고기 사러 나오신 장세훈 씨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국민들이 과연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난감한데요.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것도 문제고 또 가공이든 도축이든 선을 긋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또 말도 안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름 낀 돼지고기가 뭔가 좀 알아봤더니요, 구제역 백신 접종을 맞은 돼지들에게서 고름이 생기는 증세가 나타나고 하는데요. 도축이나 가공 단계에서 제거해야 할 염증 부위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합니다. 소비자 먹거리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꼼꼼한, 아주 정확한 그런 관리가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제2 롯데월드의 층수 조정해야 할까요?를 놓고 여러분들의 의견 yes or no로 듣고 있는데요. 9026님은요,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No. 층수 축소는 불가능합니다. 나라의 자랑인 롯데타워는 반드시 신축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위상이며 국격을 높이는 데 일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그리고 1397님은 롯데가 짓고 있는 120여 층의 건물은 정말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조사와 협의, 합리적인 절차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까요. 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네요. 모두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뒤 이어가겠습니다. 월요일 친구 생일, 화요일 본부 모임, 수요일 동창회, 목요일 거래처 김과장, 금요일 불금, 토요일 아밤, 오늘 밤 어때? 이런 간장, 간은 언제 시하는 거야? 식약처 인정 유산균 발효다시마 추출물 함유 모닝케어 플러스가 알코올성 간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굿모닝 간, 모닝케어 플러스.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프로야구 소식 좀 먼저 들어볼까요? 삼성의 마무리 투수죠. 오승환 선수. 오승환 선수가 일본으로 가나 보죠? 네, 지금으로서는 일본 한신행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지금 오승환 선수 에이전트하고 한신 구단, 이 양측 간의 협의는 이미 끝났고요. 이제 삼성 구단과 한신 구단이 이적료 협상만 마무리가 되면 오승환 선수가 일본 한신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삼성 구단 측이 올 시즌 내내 그랬는데요. 오승환 선수 이적료를 이렇게 터무니없이 높게 부를 뜻이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삼성 측에서 많이 말해왔기 때문에 네. 아마도 무난하게 한신에 입단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스포츠 니폰 신문이 오승환이 아마도 이적료 포함해서 2년 총액 9억 엔, 한국 돈으로는 약 95억 원의 계약을 할 것이라는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아마도 이적료가 2억 엔 정도 되고 오승환 선수 몸값이 7억 엔, 한국 돈으로는 74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일본 프로야구 NPB가 KBO에 이제 공식적으로 우승하는 신분 조회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신의 단장이 조만간 한국으로 와서 이달 안으로 계약을 하는 게 목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거에 한국 선수들 일본에 진출했던 사례를 보면요. 이 KBO의 신분 조회가 오는 것 자체가 이 선수 영입이 거의 성사된 상황에서 오기 때문에 우승한 선수 한신행이 임박한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겠군요. 예, 일본 언론이 보도한 우승한 몸값이 7억엔이요. 역대 한국 선수 최고의 타이 기록인데 과거 2004년에 이승엽 선수가 지바롯데하고 2년간 5억엔, 또 2009년에 김태균이 지바롯데하고 이 3년간 7억엔에 계약했고요. 2011년에 이대호 선수가 오릭스하고 2천간 7억엔에 이제 같은 그 금액에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승환으로서는 일본에서 성공한 후에 이제 2, 3년 후에 메이저리그 진출도 또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미국에서 직접 가서 모험을 하는 것보다는 좀 굉장히 안정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억엔이 몇 년입니까? 2년간 총액이 되는 거죠. 예. 네. 이번에는 프로 골프 이야기 좀 들어보죠. 뉴질랜드 우리 교포죠. 그리고 천재 골퍼라고 불리는 니디아고죠. 니디아고. 네. 네네. 프로 데뷔를 선언했습니까? 예, 한국 이름은 이제 고보경 선수인데요. 이 리디아고 선수가 올해 이제 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대회가 오늘 이제 티업 시작을 했는데 CME 타이틀홀더스 대회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대회 직전이 되고 이제 대회 전날이 되고 한국 시간으로 이제 오늘 오후인데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서 프로에 진출하겠다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회에 참가를 하는 거죠. 근데 현장에서 이 평소에 이제 여자 골프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미국 언론 ESPN이나 USA 투데이 같은 이런 굵직한 언론 기자들이 다 몰릴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컸다고 합니다. 미국 언론들은 지금 리디아고하고 2005년 미쉐리의 프로 전향을 굉장히 많이 비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두 선수 다 한국계 선수라는 공통점이 있고 10대 나이 때부터 천재로 불린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근데 반면에 리디아고는 지금 실력이 이미 프로 대회에 나가서 우승까지 했거든요. 실력이 검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스폰서사를 찾지를 못했고요. 미쉐리는 과거 2005년에 엄청난 후원 속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해서 $10,000,000 소녀라는 별명까지 붙었었죠. 그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리디아고가 지금 아마추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 여자 프로골프 세계 랭킹 4위까지 올라가 있고요. 프로에서만 지금까지 우승 2번 했고 준우승 1번, 그리고 톱10에도 4번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 신분으로는 지금 프로골프에서는 우승이나 이제 좋은 성적 거둬도 상금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리디아고가 아마추어 신분으로 좋은 성적을 냈다가 못 받은 상금만 좀 7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난해 8월에 캐나다 여자 오픈에서 15세 4개월 LPGA 투어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도 직접 세웠고요. 이번 CME 타이틀홀더스 시즌 마지막 대회에 우승 상금이 무려 $700,000가 걸려 있는데 이번 대회부터 프로로 참가하고 또 1라운드부터 심지어 미쉐리, 이 묘한 라이벌처럼 불리는 미쉐리하고 동반 라운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해외 언론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폰서가 왜 빨리 안 구해지는지 또 이상하네요. 네. 네.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하영 캐스터. 네, 여전히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은 풀려가곤 있지만 이곳저곳으로 정체되는 구간이 상당한데요. 먼저 올림픽대로 통해서 공항 가는 길에는 사고까지 났습니다. 동작대교와 한강대교 사이 3차로상에 사고 나면서 청담대교에서 여의도권 쪽으로 쭉 길게 밀립니다. 도심에서는 종로가 4가에서 1가 쪽으로, 을지로도 4가에서 1가 쪽으로 밀려서 이동하고 있고요. 분당 서간 도시고속화도로는 전 시간에 비해선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북정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가는데 지체 정도는 예상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청담대교 양방향으로 밀리고 있고요. 동호대교 북단 쪽으로 답답하게 지납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승부. 뉴스 정면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방 문제 물어보겠습니다. 공군의 차기 전투기 사업, FX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수의 계약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F-35A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전투기라서 이대로 수의 계약 구매가 이루어진다면은 당초 계획했던 전투기 개발의 핵심 기술에 대한 이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희우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 연결해서 차세대 전투기 사업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기 전투기 선정 문제를 놓고 그동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네. F-35A가 유력하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발음을 F-35A라고 이렇게 부릅니까? 네, 그게 통상 명칭이 되겠습니다. 왜 여기에다가 A로 붙어 있고 F-35A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전투기인지요? 네. 원래 F-35는 그 스텔스로 대표되는 제 5세대 전투기의 대표 주자죠. 네. 근데 이 항공기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다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소유를 내서 네. 총 한 3,000대 수준의 소유를 생각을 염두에 두고 개발하는 다국적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미국 공군, 그다음에 해군, 해병대가 각각 그 항공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전투기를. 그렇죠. 근데 네. 그 특성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해군 같은 경우에는 항공모함이 내릴 수 있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해병대 같은 경우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공군은 이제 정상적인 활주로에서 이착륙하고요. 예.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네. 이를테면 A는 공군형입니다. 아, 공군형이요? 네, 그렇군요. B는 뭐 이를테면 해군형, 네. C는 뭐 해병대형 뭐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F-35A, B 이런 식으로 다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A라는 거죠? 네. 네, 공군형 A입니다. 네. 예. 스텔스 기능 언급해 주셨는데 스텔스 기능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또 뭡니까? 스텔스라는 것은 우선 이제 탐지가 잘 안 되게 하는 그런 성능을 말하는데요. 네. 주로 이제 중요한 탐지 수단이 레이더이기 때문에 예. 레이더에 대해서 탐지가 안 되는 그런 성능이 이제 주로 스텔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레이더에는 그 RCS라고 해서 그 탐지물에 따라서 그 어떤 반점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 반점이 크게 나타나느냐 작게 나타나느냐에 네. 따라서 그 탐지 가능성이 크냐 작으냐로 판가름 되는데 네. 그러면 F-35는 큰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예. 새 한 마리가 지나갈 때에 나타나는 그런 탐지 아주 작은 면적의 탐지 그 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발견하기가 힘든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네. 이를테면 우리가 그 적 지역을 침투할 때 예. 적에는 많은 그 방어용 레이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미사일이 있고 예. 그런 것을 무시하고 무력화시키고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매우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적기와 만나서 공중전을 벌일 때도 네. 적기는 나를 볼 수 없고 예. 나는 적기를 볼 수 있으면 공중전에서 훨씬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네, 그게 스텔스 성능의 중요성이죠. 네. 지난 9월에는요, 최종 단독 후보였죠. 미국 보잉사의 F-15SE. 네. 네. 당초에는 유력했다가 F-35A로 이렇게 바뀐 이유는 무엇이죠? 그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스텔스 성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F-15는 1960년대에 설계 개념을 가지고 만든 비행기이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강력한 엔진을 갖고 있고 또 기동성이 좋은 그 기체 형상을 갖고는 있지만 네. 그 당시에는 스텔스 성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F-15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크게 레이더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주변국들은 다 이런 스텔스 성능을 가진 전투기를 무장을 하고 있는데 예.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전투기를 구매했을 경우에는 네. 그런 그 주변국 대비 문제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북한이 현재 뭐 핵이라든가 뭐 생화학 무기 같은 비대칭 전력을 갖고 있는데 예. 이런 무기를 사용 못하게 하기 위한 억제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이 은밀한 침투가 가능한 이제 스텔스기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F-15가 탈락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그런 관점에서 F-35가 크게 반대급부로 부각이 된 거죠. 네. 그런데요, F-35A가 네. 이게 여전히 시제품이다. 여전히 네네. 시제품이고 또 우리가 이제 수의 계약에서 구매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술 이전을 받기가 좀 어렵다. 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예, 그건 뭐 맞는 지적이고요. 사실 F-35가 다국적 그 대형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 개발 기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비용도 엄청 증가를 했습니다. 네. 네, 그 이유는 워낙 이 기체 하나에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군 성능, 해군 성능, 해병대 성능까지 네. 고려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그 난이도가 매우 높은 그런 네. 프로젝트여서 미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기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요. 예. 또 비용도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아직도 앞으로 얼만큼 더 기간이 더 증가할지, 비용이 얼마나 더 올라갈지 이런 예측이 어려운 그런 그 단계에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개발 중인 항공기를 선정해야 되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불확실성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기술 이전 문제는 이제 약간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F-35를 구매한다면 수의 계약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수의 계약을 하게 되면 협상력이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기술을 얻어낸다는 것은 사실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지금 진입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술 이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상당한 걸림돌이네요. 그게 이제 큰 문제예요. 만약에 지금 스텔스 구매를 현재 계획대로 한다면 네. 사실 KF-X 우리 한국형 전투기 개발은 이러한 대형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절충기획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투기를 사는 반대급부로 그 기술 이전을 받도록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한국형 전투기의 부족한 기술을 채우겠다라는 보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기술 이전이 어려운 상황이 되고요. 그럴 경우에 그 부족한 기술을 딴 데서 채워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그러한 기술은 돈으로 파는 나라도 거의 없고요. 아하. 또 만약에 판다고 하더라도 그건 천문학적인 그 금액이 있어야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그게 아주 지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죠. 네. 자, 이렇게 뭐 현재로서는 첨단 스텔스 F-35A를 수입을 하더라도 또 그 사이에 또 기술이 또 엄청 발전하면은 또 이게 노후된 전투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네. 자, 일단 이 F-35A를 수의 계약에서 살 경우 실제로 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납품을 받는 때 그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언제쯤 오게 될까요? 현재 그 원래 그 작년에 사업을 착수할 때의 그 계약 내용, 제안 내용에 보면은 뭐 2017년 부터 이제 전력화를 할 수 있겠다. 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것이 계획대로 안 되면서 또 1, 2년 지연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본격적으로 전력화가 되려면 2020년이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2020년이면 머나먼 이야기네요. 네. 예, 아직도 상당히 인도 시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은. 네. 일부에서는 이 F-35A가 공중전을 할 때는 또 문제가 많은 비행기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예,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텔스 성능을 부각시키려다 보면 네. 여러 가지 희생해야 될 성능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여러 가지 기동 성능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장 탑재 성능이 여러 가지로 제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 비스텔스 항공기하고 공중전 능력을 보면은 사실 성능 면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행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료 탱크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물론. 네. 예, 그렇죠. 채공 시간은 그대로 큰 차이가 없죠. 연료 탑재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비스텔스 항공기보다는 탑재 능력도 제한이 조금 되죠. 스텔스. 네. 네. 끝으로 우리 FX 사업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FX 자체는 구매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직접적으로 국내 항공산업의 발전에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네. 단지 그 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부가적인 효과, 이를테면 기술 이전이라든가 예. 다른 항공 관련된 물량을 받는다든가 이런 통해서 이제 항공산업에 기여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FX 사업이 항공산업에 기여를 하려면 KFX 특히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희우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이었습니다. 2013년 총결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김치냉장고 TV 세탁기를 결산 특가로 최고 200만 원 캐시백과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 이상 훈수 고객을 위한 최고 100만 원 추가 혜택까지 모두 놓치지 마세요. 전국 350여 개 매장에서 11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자제품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한 달쯤 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스페인 론다와 이탈리아 친케테레가 역시 상위권이군요. 1위는 이런 데라면 정말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제2 롯데월드의 층수 조정해야 할까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듣고 있는데요. 8471님은요. 완공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롯데 투자자들인가요?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살이 떨립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8435님은 120층 정말 만만치 않은 높이입니다. 위험 요소가 많은 만큼 제발 신중히 진행해 주세요. 라고 의견 주셨네요. 모두 감사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 4라운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4, 6, 24, 4, 5, 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한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과의 대화창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활짝 열어놓고 있고요. 4라운드에서는 국제 뉴스 세계를 보는 장 이어지는데 누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임상원 편집장님과 함께 핵 문제, 세계의 핵, 이란이죠. 네, 이런 이란의 핵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갑작스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수출? 세계화. K-POP? 599개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했다는 뉴스. 이건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글로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 그룹.
마케팅 인사이트 고객 서비스 만족도 2년 연속 1위. 쉐보레 11월 혜택. 쉐보레차 구매하고 최대 120만 원 지원받고 스파크나 크루즈 디젤 최대 3년 무이자로. 최대 3년 1.9% 초저리로 할부까지. 지금 당장 쉐보레로. 11월 30일까지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그들의 노트는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하다. 그래서 우린 당신만의 은밀한 노트를 만들었다. 노트에 지문인식을 더한 베가 시크릿 노트. 훌륭한 것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 한 발 더 간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뉴스 정면 승부가 들여다보는 조금 다른 국제 뉴스. 더 큰 세상으로 안내합니다. 세계를 보는 창. 네, 세계를 보는 창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느봉도 디플로마틱대 임상훈 편집장님 모시고 국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리핀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와서 네. 우리나라의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서 도와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필리핀의 공병부대 또 의무대 등 한 500여 명을 파병하기로 필리핀의 요청에 따라서 재복구를 위해서 하기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는데 네. 필리핀 이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복구 상황 어떻습니까? 예, 지금 사망자 수가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된 사망자만 4,000명이 넘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실종자까지 합치면은 5,600명이 넘은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지금 국제사회의 원조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군 병력을 파견하기로 했고요. 다른 나라, 미국 같은 나라들도 군 병력이 들어와 있는데 어쨌든 복구가 좀 더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자유대는 우리보다 빨리 벌써 파병을 그렇죠. 결정했어요. 네, 일본이 이런 건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발빠릅니다, 지금. 네. 일본 자유대. 자유대 그러면 또 일본 현재 이 집단적 자유권 문제가 이 최고의 논란거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일본이 동작이 빠른데 미국과 EU는 물론이고 동남아 국가들에까지 자신들의 집단적 자유권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네. 지지를 끌어내고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베 총리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지금 동남아를 또 방문을 했는데 캄보디아하고 라오스를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취임 후에 지금 11개월 동안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지금 방문한 셈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유엔에서도 한번 연설을 했었죠. 적극적 평화주의 여기에 대한 지지를 확보를 했는데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게 결국은 이제 집단적 자유권 이거의 다른 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동남아 그다음에 미국 EU 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교력이 지금 시험대에 오른 것 같습니다. 적극적 평화주의 참 말은 그럴듯한데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될 한일 간의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안부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데 이런 거는 전혀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고요. 그런 거는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총리를 2번이나 해서 이런 거는 좀 잘하나 봐요. 네. 팔레스타인 나라 없어서 한동안 고생했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유엔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참 역사적인 순간이었을 텐데 현지 시간으로 18일이었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유엔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전범 문제를 다룬 국제 형사재판소의 재판관 선출 표결이었는데요. 여기에 리야드 만수르 유엔 주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표가 참석을 해서 투표를 행사를 했습니다. 참 역사적인 순간이었을 텐데 이 투표 순간에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 대표들은 이 만수르 대표의 투표 순간을 기립박수로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투표를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투표권이라는 것이 외국인의 경우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나라에 살 경우에 이제 세금을 내면 이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유엔에서 투표권 행사했다는 의미가 정식 국가로서 인정받은 겁니까? 아닙니까? 정식 국가는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네, 아니죠. 그러니까 작년 11월이었죠. 작년 11월에 유엔에서
옵서버 자격을 얻었었죠. 이제 그때도 참 그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그 눈물겨웠을 텐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옵서버로서 한 표를 행사한 셈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식 국가 인정은 아직 안 된 건데. 그래서 이제 만수르 대표는 투표 행사 후에 이런 맥락을 의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정식 국가로서 자격은 아니지만 중요한 한 발을 내딛었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그 역시 그 이스라엘은 비난의 목소리를 또 내기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못마땅한 나라 이스라엘에서 이제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스라엘과 또 한편에서 보면은 뭐 적대적인 국가라고 봐야 될까요? 중동에 네. 있는 이란 문제. 네네. 네. 오늘 심층 분석 바로 이런 문제 한번 짚어볼까요? 이란의 핵 문제를 놓고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될지 머리를 맞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현지 시간으로 20일 시작이 됐습니다. 협상이. 그래서 유엔 상임위의 5국가죠.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여기에다가 이제 독일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P5+1이라고 부르죠. 이 6나라가 이란과 함께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제네바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 2차례도 협상이 있었는데요. 2차례 협상에서도 좀 될 듯 하면서도 지금까지 안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때보다 미국, 영국 의욕이 강하고요. 이란도 성의를 보이고 있어서 이번에 좀 타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네바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으면 뭐 제네바 핵협상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네. 예, 뭐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이 북한은 또 어떨지 궁금하기도 한데 이 외교전이 상당히 빠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타결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혹들이 높고요. 그만큼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나.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이 변수도 또 많습니다. 어떤 거죠? 이제 그 하나하나 짚어봐야 되겠는데, 일단 그 처음부터 좀 한번 이렇게 보자면요. 네.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이제 계속 비축해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란은 물론 이제 에너지 확보를 위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면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반면에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아니다. 이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이란과 또 북한 간의 핵 개발 연관성 이것도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이제 투명하게 공개를 해라.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던 거죠.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라는 게 결국 이게 핵무기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대량으로 비축하고 있는 게 알려진 게 지금 20% 농축의 우라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무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무기는 아닌데 근데 이제 간단하게 재가 공급만 거치면은 핵탄두에 필요한 90% 농축 우라늄으로 이제 바로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뭐 석유 수출 대금을 봉쇄한다든가 뭐 이런 그 제재를 가하면서 이제 포기를 하라 압력을 하는 중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대립 갈등, 양상 이런 것들이 이번에 협상이 잘만 되면 뭐 양쪽이 다 좋은 윈윈 협상이 이제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인 거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협박. 또 거기에 맞선 경제 제재로 이제 압박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서로 이제 좀 풀면은 이른바 이제 윈윈하는 거죠 서로가.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들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를 좀 보자면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협상 과정에서의 미국의 강경파들이 물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 같은 국가들이 이란을 이제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렇게 이제 시간을 끌어서 제재는 풀고 결국은 핵무기 제조 단계까지 갈 거다. 이제 이렇게 불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 이제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도 이제 미국, 이란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이제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이 이제 다각도로 접촉을 하면서 뭐 될 듯하다 안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돼 온 겁니다. 걸림돌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그러니까 제일 큰 걸림돌이요. 그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인정하느냐 이제 이건데 당연히 서구 국가들은 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전면 폐기하는 것이 이제 목표죠. 근데 뭐 이란 입장에서는 반대죠. 이에 대해서 이제 이건 국가의 주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우라늄 폐기는 원래 그 수용할 뜻이 없었음을 밝혀왔었습니다. 이란이 이제 북한과 핵 개발에 연관이 있으면 이제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고 또 주목하는 네. 건데 지금 언급해 주신 국가의 주권의 문제다. 네. 뭐 우라늄 폐기는 수용할 뜻이 없다. 북한 이야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비슷한 일 많이 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누군지 또 대통령
어떻게 이 권력이 좀 나눠져 있는지 그 네. 권력 구조도 아무래도 협상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권력 구조가 좀 복잡한데 아까 북한 말씀하셨는데 이 점에서도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는 로하니 대통령이 지금 얼마 전에 당선이 돼서 중도 온건주의자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라고 이제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더 큰 인물인데요. 그래서 이 인물이 이제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각들이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핵 협상이 시작된 20일에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제 좀 애매한 어떤 그런 반응을 이제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번 핵 협상의 세부 사항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서방과 화해를 추구하는 로하니 대통령의 이제 힘을 실어주는 그런 듯한 모습이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핵 주권을 비롯해서 이 주권 국가로서의 이란이 갖는 권리 보전 이게 협상의 주요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협상에는 분명한 금지선과 한계가 있다. 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이 복잡하네요. 애매하기도 하고. 예.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한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좀 애매한데 아니면 어쩌면 계산된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최고 지도자하고 대통령이 이제 역할 분담을 하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략은 그들만 알 테고. 어쨌든 국제사회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이제 이스라엘 변수인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번 협상이 나쁜 협상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으면서 프랑스와 얼마 전에 정상회담을 했었죠. 이제 프랑스로 하여금 이번 협상에서 강경 입장에 서도록 하는 또 그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사실 프랑스나 미국이나 네. 영국 이 선진국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G7 이런 국가들은 모두 핵무기 보유 국가들 아닙니까? 그렇죠. 또 자신들은 이제 보유하고 있죠. 네, 그렇죠. 해부산이라는 미명의 다른 국가들에게 통제를 가하는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협상에 임하는 6개 국가 중에서 독일을 빼고 5개 국가가 이제 그러니까 소위 유엔 상임이사국이 모두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들도 물론 있죠. 그런데 그래서 만들어낸 장치 그리고 논리가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그다음에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고 하죠. NTP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 갖고 있는데 줄일 테니까 너희들도 만들지 마라. 이제 이런 논리죠. 근데 이제 이게 국제사회에서 별로 이제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가 외에도 인도라든가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또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근데 아무런 제재 방법이 없거든요. 이들 세 나라는 그래서 핵 확산 금지 조약에 NTP에 가입도 안 돼 있습니다. 핵 확산 금지자가 좀 발음이 좀 틀리셨는데 NPT. 네. NPT 예, 죄송합니다. 네, NPT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가입을 안 해도 제재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란 같은 국가들도 불평등이다. 이런 논리로 이제 핵무기 보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북한도 마찬가지였죠. 지난 93년이었죠. 이 조약을 탈퇴를 했죠. 북한 이야기가 나와서 근데 사실 이번 이란 핵 협상에 특히 관심이 가는 것은 아무래도 북한의 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란의 사례가 선례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미국의 강경파가 이란 제재의 논리로 자주 등장했던 것이 바로 이제 소재가 북한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재를 똑바로 못하고 이렇게 협상 운운하다가 저렇게 북한이 핵실험까지 한 것 아니냐 이런 논리로 좀 협상파들을 공격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미국이 북한 문제보다 이란 문제가 더 중요하다. 네. 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였죠. 네, 백악관이 훨씬 예. 더. 네. 그러니까 입장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한 나라고 반면 이란은 아직 이제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만큼 북한한테는 단호하게 하고 하지만 이란은 이제 달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미국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번 협상이 성공적으로 잘 끝낸다면 그 다음에 이제 자신감을 얻겠죠. 미국도. 그래서 북핵 육자회담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아무래도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또 다른 골칫거리 북핵 문제에 대해서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국제 정세를 보면은 미국이 북한 문제도
풀기는 상당히 빨리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란 문제. 그렇죠. 이란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4월에 한반도를 방문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와 있어요. 보도가 나왔죠. 예. 일본을 거쳐서 네. 오든가 아니면 한국을 먼저 방문하든지 간에요. 네. 자, 이제 북한 문제가 상당히 이제 골칫거리인데 북한도 역시 이란이라는 선례가 만족할 만한 대가를 얻는다면 네. 북한도 자신들의 어떤 핵 문제를 풀고 또 경제 문제도 풀고 이런 그렇죠. 쪽으로 갈 수 있는 소지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협상 아마 북한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국내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었죠. 리비아의 경우 미국이 이제 무력으로 붕괴시키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미국이 또 협상도 해줄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북한이 본다면은 북한도 생각을 달리할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런 한 전문가의 말이 있었는데 참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북핵 문제가 이제 하루아침에 안 풀리겠지만 이번에 이란 핵 협상 특히 우리 관심을 끄는 것이 아마 그런 희망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란 역시 핵 무기는 아니지만요. 네. 핵 개발이라는 그런 카드를 갖고 있고 또 서방사회는 이란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고 네. 북한 역시 비슷한 상황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이란은 계속해서 신뢰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제재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역시 국제사회가 얼마나 상대국을 신뢰하느냐라는 그렇죠. 것이 중요할 텐데.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신뢰죠. 예, 북한이 근데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상황에서 보면 좀 힘들겠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좀 네.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다 지금 한국과 미국, 일본 이 우방국 아니겠습니까? 네. 세 나라가 정말 대북 공조를 탄탄히 해왔는데 네. 최근에 보면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로 인해서 그렇죠. 이 삼국 간의 공조가 조금씩 균열이 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이런 좀 지역들도 삐걱하죠. 있어요. 예. 네. 집단적 자위권 문제 이 문제가 조금 더 정리돼야 네. 또 대북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한미일 간의 공조가 좀 더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렇겠네요. 북핵 육자회담 문제가 여러 가지로 꼬여 있습니다. 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일본이 지금 아베 정권이 하고 있는 문제들이 네. 이 대북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한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좀 대국적인 자세를 조금 더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일본의 어떤 대국적 견지를 제대로 못하면서 계속 혼자만 질주하는 것 같아요. 아베 정권이요. 그렇죠. 네. 독일의 경우를 좀 잘 봤으면 좋겠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국제뉴스 세계로 보는 창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원 편집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 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 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나랑 결혼해 줄래? 내 속까지 폴스테인리스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에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루크 아메리카노. 루카. 네,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한 Yes or No 질문은 제2 롯데월드의 층수 조정해야 할까요? 였는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 문자 저희가 받아본 결과만인데요. 7대3으로 Yes, 층수 조정해야 한다.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의견 주신 분이 많았습니다. 의견 주신 분 가운데 당첨자 한 분 뽑았습니다. 6769님입니다.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목요일입니다. 교통 상황도 좋지 않다고 하는데 연말이 다가와서 그렇죠.
저희 뉴스 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의 백은지, 남윤민, 작가 정선임, 정은지, 진행의 저 김상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